자, 실습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SQL의 그 문법들을 살펴보고, 자주 사용되는 문법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숙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SQL의 문법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내게 되려면 체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타이핑을 하면서 실습을 꼭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요.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거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하시고 여기 편집기에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은, 자, 여기에서 요 샵 있죠, 샵. 샵은 이제 주석을 의미합니다. 주석. 샵 이렇게 하시면은 주석인데요. 주석이라는 건 이게 여러분들의 DBMS가 SQL이라는 명령어를 해석해서 뭔가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명령문으로 보지 않고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하거나 코멘트 달아놓을 때 사용하시는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문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밑에다가 요거에 해당하는 SQL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한번 같이 쭉 해볼 거고요. 참고로 이 SQL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기술을 익힐 때는 항상 그 기술을 만든 회사, 그런 데서 공식 문서가 반드시 있고요. 설명서가 있어요. 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있듯이. 또는 여기 W3 스쿨스라고 해서 굉장히 공인된 학습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어라서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영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번역기 돌리면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SQL의 모든 문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라는 거는 보면은 어떤 거고, 용례는 이렇고요. 실제로 여기서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try yourself 해가지고 진짜 실행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10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트는 잘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가지 또 연습 문제를 풀 거거든요. 자, 여튼 요거 사이트 하나 알려드려요. 물론 이제 요런 사이트를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나중에 다시 찾아보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일단 같이 쭉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전체 데이터베이스 리스팅,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폴더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폴더, 뭐 파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베이스 보려면 아까 제가 show 데이터 베이시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복수 표현으로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뒤에 세미콜론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명령과 명령 사이를 구분을 해야 딱 요 명령이랑 요 명령이랑 정확히 구분해서 실행을 하겠죠. 그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요 마침표 같은 역할이에요. 세미콜론이고요. 요거 없으면은 이렇게 에러가, 여기서는 에러 안 나는데 하나 더 쓰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래서 끝에다가 이거 넣어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실행시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커서가 있잖아요. 커서 깜빡깜빡 커서 있죠. 요거를 실행시키고 싶은 SQL문 위에 아무데나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요 네 번째 라인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세미콜론 안쪽으로 커서를 아무데나 올려놓으시고 F9 하셔도 되고요. 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긁으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F9 하셔도 돼요. 그럼 드래그 된 것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단축키 F9에요. F9. 자, 그 다음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런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또 집에서 복습을 하실 때 모르시겠으면은 그 MySQL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렇게 검색하시면 된다. 여기서는 같이 해봅니다. use MySQL. 그래서 F9 눌러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 보시면은 자, 1 queries executed. 이 쿼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SQL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 successes. 하나 성공했다. 이러면 성공한 거고요. 만약 실패를 하시면은 여기 1 errors라고 해서 왜 실패했는지가 나옵니다. 볼까요? 자, 제가 이거 세미콜론 빼고 실행을 해봤더니 여기에 1 errors라고 나오죠? 이러면 실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류 코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오류 코드는 잘 봐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use MySQL이라는 구문, SQL문, 요 언저리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요 근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 위랑 여기 아래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보니까 여기 내가 세미콜론을 빼먹었네. 넣어주시면은 잘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죠? 참고로 아까 이제 뭔가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는 경우, 그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success 뭐 에러 이렇게 안 나오고 결과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패하면 에러가 뜨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show database는 성공하면은 뭐 success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가 나와버리죠, 이렇게. 근데 실패하면은 이렇게 에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문제가 있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use MySQL은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행을 해도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하면은 이렇게 succes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있는 실행문이 있고요, 결과가 없는 실행문이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테이블 리스팅. 테이블 리스팅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몇 개 있냐, 어떤 테이블이 있냐 보고 싶은 거죠. 여기는 아까 저희가 해봤어요. show tables. MySQL이라는 DB 안에는 테이블이 이렇게 31개가 있대요. 30개인가?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리스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테이블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DBMS를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테이블입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테이블이니까 우리가 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테이블을 확인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조. 아까 말씀드렸죠? 테이블이라는 거 구조를 우리가 잡고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딱 구조를 잡고 틀을 잡고 그 틀에 맞게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틀을 먼저 잡는다 그랬죠?
자, 그 테이블의 구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많은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가장 짧은 DB를 선택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DESC 해가지고 테이블을 하나 선택을 해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description이라는 거의 약자예요. DB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한번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얘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결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이 필드가 뭐라고 했죠? 행이 아니죠. 열. 컬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DB는 열이 몇 개냐면 23개래요. 23개. 그 다음에 이 타입은 뭐냐면요. 타입은 예를 들어서 엑셀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데이터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고, 자, 나이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철수, 영희, 길동이, 나이는 20살, 30살, 40살.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막 평균 같은 거 낼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평균 못 내죠. 이거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클릭해서 여기 셀 서식 보시면은 숫자도 있고 통화도 있고요.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죠? 날짜 같은 경우는 더하기 해도 숫자랑은 좀 다르잖아요. 일반 숫자랑, 그죠?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어떤 타입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열에다가 데이터를 쭉 쌓을 텐데 이 열의 데이터의 어떤 형식을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나이를 숫자로 해야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날짜로 이렇게 형식을 잡아 놓으시면은 우리가 뭐 나이의 평균을 구해줘 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어떤 유형을, 형식을 정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연산을 하려면. 자, 그래서 이런 칼럼들에는 무조건 데이터의 타입을 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타입. 이게 뭐 숫자냐, 날짜냐, 이건 문자냐, 이런 걸 정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DB라는 테이블은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셀렉트해서 DB라고 해서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이제 컬럼인 거죠. 이렇게 하나는 컬럼이에요. 지금 데이터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컬럼이 있는 거고요. 자, 이 DB라는 컬럼은요, 반드시 뭐만 들어야 되냐면 차라는 게 이제 문자예요, 문자.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 타입은 차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문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와도 숫자 산술 연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이 데이터가 정확히 숫자인지 문자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그런 거를 위한 거예요. 널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중요한 게 뭐다? 하나의 컬럼은 필드가 컬럼이죠. 하나의 컬럼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인데 그 저장하는 데이터의 형식을 반드시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도 있고요. 여기 다 인원만 있는데 이제 숫자는 int라고 표현이 되고 날짜는 뭐 date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설치하자마자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본 거고 우리가 새 폴더 만들듯이 데이터베이스 하나 새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 보드는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여러분이 그냥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으면 좀 그렇겠죠? 자, 이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이거는 밑에 거고 드롭입니다. 드롭. 죄송해요. 그러니까 삭제잖아요. 삭제는 드롭이고요. 드롭 데이터베이스. 주의하실 건 여긴 데이터베이시스 아닙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내가 뭐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거였나?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네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삭제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보드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건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create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되게 영어랑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과가 딱히 없는 거니까 여기에 성공했다 딱 이 정도만 나오는 거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잘 추가되는지 보시려면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시면 되죠. 아까는 3개였는데, 아까 4개였는데 다시 한번 베이시스로 보시면 여기 보드라고 하나 생겼죠. 이제 저희가 넣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선택도 아까 MySQL 선택할 때 use 사용했잖아요. 그죠? 보드 석세스 이렇게 떠야 됩니다. 실패 뜨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요거 빼먹었거나 아니면은 오타가 났거나 그렇겠죠? 자, 일단 테이블 확인할 건데 당연히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우리가 방금 만든 거니까. show tables. 보드에는 테이블이 1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올려드린 요 수업 페이지에 요거를 다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자, 엔터를 쭉 쳐서 밑에 많이 내려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해보시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조금 직접 다시 해보려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메모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보면서 따라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따라치는 건 별로 의미 없고요. 직접 해보시다가 막히면은 잠깐 봤다가 하고 이렇게 하셔야 연습이 좀 되실 거예요. 자, 1번 다음에 이제 2번이고요. 요 두 번째 SQL은 정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번엔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고, 테이블 한번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작성한
SQL 코드 있잖아요. 요거를 따로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SQL 원점 SQL 확장자 SQL로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열기 해가지고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해가지고 보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지우지 않고 새로 띄우고 싶으면은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새 쿼리 편집기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새로운 창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가 폴더 개념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으니까 자, 이제 파일 개념인 엑셀 파일 개념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게시물 테이블을 만듭니다. 게시물이라는 건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자, 테이블을 만들 건데 create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create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create 테이블 이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테이블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소괄호로 이렇게 열고 닫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은 그 어트리뷰트 또는 필드, 칼럼이라고 불리는 이 열들이 쭉 나열이 돼가지고 그 정보들이 딱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덩어리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게 이제 테이블이고요. 자, 그래서 만들 때 반드시 이 하나하나의 컬럼들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 게시물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게시물을 이루고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핵심적인 정보들. 모든 사물은 다 그렇습니다. 정보들의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생 같은 경우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학번과 이름 뭐가 있을까요? 학과, 전공,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한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어딘지 그래서 이런 정보들로 한 명의 학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보통 학생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영어로 어트리뷰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표현하겠다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는 학생이라는 데이터를 다룰 때 학번이랑 이름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칼럼만 만들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데이터를 다룰 때 나는 이 정보도 되게 중요해 하면서 전공까지 필요하면은 세 개로 칼럼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게시물 같은 경우는 보통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칼럼으로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자,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잡는 거예요. 두 개의 칼럼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속성명을 정해주세요. 컬럼명.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이니까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참고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가독성,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들여쓰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표현을 좀 더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스페이스 2번 쳐가지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속성을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컬럼은 반드시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타입을 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목은 여러분 문자죠, 문자. 문자는 캐릭터라는 뜻의 차 또는 다차라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여기 MySQL 데이터 타입 관련 포스팅이라고 해서 하나 올렸습니다. 제 포스팅은 아니고 구글링 하다 나온 거예요. 이런 동길 조군 뭐 이런 이분의 블로그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게 있는지 딱 보여요. 그렇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차라는 거는 255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그런 문자 타입이고요. 다차는 최대 65,535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인데, 이제 가변적이라는 거는 길이에 따라서 이 저장 공간이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자세히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문자를 저장할 때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게시물 제목 같은 경우는 뭐 250글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타임 텍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바차라고 해도 되죠. 아니면 그냥 차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는 엄청 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사 내용이 엄청 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255글자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65,000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텍스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를 잘 생각을 해서 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적용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문자는 그냥 바차로 통일할 거고요. 숫자도 이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가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사람 나이를 저장하는데 이만큼의 공간이 필요하진 않겠죠. 41억 년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나이 같은 경우는 타이니 인트로 해주시면 좋고, 뭔가 되게 큰 숫자를 저장해야 될 때는 인트나 빅인트 이렇게 해주셔야 이 저장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는 또 인트로 통일할게요. 숫자는 인트, 문자는 바차.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도 연도만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시간만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연도 시간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뭐가 더 좋냐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조금 정보를 조금 보여주는 대신 그 저장 공간을 조금 먹고, 얘는 정보를 많이 보여주는 대신 저장 공간을 많이 먹죠. 실제 실무나 그 기업 같은 데서는 데이터가 억 건이 넘기 때문에 이 바이트 조금 차이 나도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진 데이터는 모르셔도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 데이트 타입, 날짜는 데이트 타입, 숫자는 인트, 문자는 바차 이렇게 갈게요.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자, 그럼 타이틀 같은 경우는 문자니까 바차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잖아요, 속성이. 그죠? 그러면 컴마를 이용해서 나열을 하시면 돼요. 바로 옆에다 해도 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컴마 다음에 줄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뭐 제목은 저는 보통 바디라고 이름 짓는데, 자, 근데 얘는 바디가
파랗게 나오죠? 그죠? 대문자로. 보통 이렇게 파랗고 대문자로 나오는 거는 이 MySQL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적 요소인데, body라는 문법적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문법적 요소로 쓸 게 아니라 그냥 칼럼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양옆에다가 그레이브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건 선택인데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레이브 문자는 1, 숫자 1 왼쪽에 있습니다. 다운표 아니에요. 다운표는 이게 다운표고, 이건 그레이브 문자라고 해서 숫자 1키 옆에 있어요. 물결 표시랑 같이 있는 거. 이걸로 양쪽을 감싸주시면은 문법 용어랑 구별이 가능하다. 됐죠? 자, 해서 요거를 F9를 눌러서 요거 길이를 정해줘야 되나 봅니다. 자, 요거 가로 쳐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정해주시면은 기본적인 길이가 잡혀요. 근데 이제 바차 같은 경우는 뭐 알아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니까 그냥 대충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신 거예요. 테이블을. 잘 추가되는지 확인하시려면 show tables, 아티클이라고 이제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DSC. 여러분 테이블 구조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아티클 테이블은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타이틀과 바디라는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얘의 타입은 바차, 문자 타입이다. 널과 키 이런 거는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into 저장하고 싶은 테이블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티클. 그 다음에 set 하시고 타이틀에다가 제목 1 컴마 한 다음에는 줄 바꿔주는 게 좋다 그랬죠? 바디에다가는 내용 1, 대충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게시물 하나를 저장하는 거죠. 자,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를 한번 해봐야겠죠. 저장이 잘 됐으면은 저장된 거를 조회를 해봐야겠죠. 자, 조회를 할 때는 셀렉트예요. 셀렉트 가져와라. 그 다음에 from 어디로부터 가져와라.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아티클이죠. 그래서 아티클로부터 가져와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아티클에는 정보가 두 개가 있어요.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래서 난 일단 제목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아티클에서 제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셀렉트는 뭐냐면은 이 테이블이라는 게 결국 이 컬럼들, 그죠? 속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속성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 정하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럼을 뽑아올 때 쓰는 구문이다. 이러면 제목만 나올 것이고요.
내용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아티클로부터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하나의 열을 가져오는데 그 열의 이름은 이번엔 바디죠. 그래서 요거부터 실행해 볼게요. 이거 하면 이제 타이틀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바디만 나오죠. 데이터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밖에 안 집어넣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개 다 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똑같이 select from article인데 아티클 테이블로부터 가져와라. 뭐를? 제목 칼럼과 내용 칼럼. 타이틀 하고 컴마. 그 다음에 바디. 그럼 둘 다 가져와지죠. 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내용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은 순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컬럼을 가져와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거 나는 어차피 모든 컬럼이 다 궁금해. 모든 컬럼 다 보고 싶어. 일일이 치는 거 귀찮은데? 라고 하시면은 모든 컬럼을 다 보고 싶을 때는 별표를 하시면 됩니다. 별표. 그럼 테이블이 만들어졌던 컬럼 순서대로 그대로 다 나와요. 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제목 2와 내용 2.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그 게시물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실행하시고 석세스 보시고 다시 조회하시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렉트는 하나의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원하는 속성 또는 컬럼, 열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